반갑습니다. 정관격에 있는 삼명통의 옥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삼합우기 오행불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합우기, 삼합은 잘 아시죠? 해묘미, 사유축, 인호술, 신자진이 삼합이 되죠. 삼합이 귀를 만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귀는 관살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에 이르기를 삼합이 귀록을 만나면 평생제곡이 풍부하다 하였다. 귀록은 관살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주를 보면 얼사, 얼축, 얼사, 신사가 되고 사축, 반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축, 사축, 반합이 3개나 되죠. 축은 하나고 사가 3개가 되니까니. 이렇게 사유축은 금기가 강하게 되는 거죠. 3개가 합쳤으니까 금기가 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축 2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반합이 되거나 삼합이 되었을 경우에 천간에 투철한 것이 관성이나 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에는 같은 금국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된 경우를 삼합우기격이라고 한 것입니다. 을목일주인데 경은 귀가 된다. 경금이 정관이 되죠. 천간에 경이 없고 사유축 삼합으로 관국이 되었다. 사실 유는 없죠. 사축 반합이죠. 그래서 삼합이 귀가 된 것으로 이름이 암관격이라고 한다. 사는 무엇입니까? 금의 생지가 되죠. 그리고 축은 금의 고지죠. 그리고 나부모행도 금이 있으니까 관살성이 강한 사주이죠. 그리고 화는 식상성에 해당하죠. 축중의 개수는 인성이 되고 사중의 무토는 재성이 되죠. 재, 인, 화는 식상이죠. 식상. 그리고 금은 관살성이고 관살성. 그리고 비경급은 천간에 을목만 2개 있죠. 지지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주인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식상이 왕하죠. 화의 사화가 있으니까 식상성은 관성을 극하여 관성을 깨어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주에서는 식상성이 나부모형도 2개나 있는데 관성이 깨어지지 않고 도리어 재력이 풍부하고 벼슬을 할 수 있는 건가? 이상하죠. 저번 시간에도 필자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합이 있는 경우에는 유정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사주에는 사중의 경금과 사화가 유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사축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화 중에는 무토와 gem금과 병화가 있는데 이렇게 동존하면은 사람들은 극하고 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극하고 생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죠. 어떤 면으로 하나의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다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엔진인 화가 지 멋대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차가 형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화 중에 이렇게 지장간이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극하고 생하고 그런 개념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생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같은 집에 기거하면서 극하고 그러면은 못 사는 거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상관견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축합을 해서 금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사중의 병화가 상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금을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그러하기 때문에 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은 가스라이팅 당하지 맙시다. 을목일주다. 을목일주죠. 경은 귀가 된다. 귀라는 말은 정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을목의 정관은 경금이 되죠. 천간에 경이 없고 사유축 삼합으로 관국이 되었다. 사주에 유는 없죠. 그래서 삼합이 귀가 된 것으로 이름이 암관격이라 한다. 신약하면서 타 오행십성은 나름대로 건강한 그런 사주가 되고 사사사 3개의 화가 있지만 도리어 금을 재련하는 데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화이기에 도리어 시간의 신금이 영향을 받게 되어서 강하게 된 그런 사주가 되어서 재간의 기세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사중어 무토, 축이 있잖아요. 축도 재성이죠. 그래서 재관의 기세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니까니 벼슬을 하였고 또는 제국이 풍부하게 된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행불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이 혼잡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기로서 성립된 그런 경우를, 그런 사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에 이르기를 오행이 혼잡되지 않으면 관은 반드시 현달한다 하였다. 관 벼슬은 반드시 현달한다 하였다. 이 격은 생일이 주가 된다. 일간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신은 분야가 되고 월은 금묘, 연은 본신으로 각 롱마의 지가 의탁하는 것이다. 또는 관살성과 재성, 여기에 나오는 롱마는 서로 형례가 되지 않아야 한다. 사주를 보면은 신축, 계사, 정사인데 사축 합을 한 금국이 되죠. 그리고 천간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요. 금기가 가장 강하게 사주 최상을 장악하였죠. 여기에서는 오행불잡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축중에는 수가 약하다고 할 수 없죠. 나부 모양도 수가 있고 사중에 무토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 사주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각 오행이 비교적 건강한 편이죠. 다만 식상성이 없죠. 목 식상성은 없습니다. 대운도 역행을 하니 자해술 유신으로 흐르죠. 역시 목은 들어오지 않죠. 상관 경관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사주도 필자의 생각에는 사축 합을 함으로 인해서 금국이 형성되면서 화와 금이 서로 싸움을 하지 않고 정이 많게 되어서 유정하여서 그렇게 되어서 귀하게 된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 관살성이 있고 관살은 금 인성을 생하고 정화 병화 사중어 병화는 토 관살성을 생해서 재에서 관으로 관에서 금 인성으로 흐르는 세력이 잘 성립된 그런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계일이 주가 되고 천간에 금수가 상생하고 지지에 두개축 두개사가 있다. 모두 금의 분야가 되고 계일에 관이 왕하고 계일에 관이 왕하다고 했는데 사중어 무토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무토의 무엇입니까? 걸록지가 되죠. 그래서 계일에 관이 왕하다고 한 것입니다. 서로 형제가 없어 귀하게 되었다. 사축 반합을 했기 때문에 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합이나 삼합이 되면은 유정하여 그걸 하지 않죠. 그래서 재와 금, 재성과 인성이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세의 흐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반합을 함으로써 유정하게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하여 두 개의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득도하십시오.